여기까지의 자료는 전체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자료였고요. 이번에 발제는 우리가 13개국에 있는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고요. 그중에 78가정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남아공의 56가정, 그 외에 무응답까지 포함해서 22가정이 응답을 주셨는데요. 이 설문의 응답을 통해서 173명의 MK의 현황이 조사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자료예요. 여기에서 하나의 특이점은 맨 마지막 콜럼에 볼 수 있는 70% 이상의 학생들이 12년 이상 아프리카 현지에 거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체성이 형성되는 유아기, 학령기, 중고, 청년기를 다 아프리카에서 지냈던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초장기 체류 속에 성인기로 접어든 MK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우리 전체 MK의 66%가 역삼각형 모양이었잖아요. 20세 이상의 성인이 60%로 조사되었었죠. 그럼 우리의 설문조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동일하게 역삼각형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조사된 우리의 MK들이 111명이에요. 전체가 173명이었는데 그중에 111명이 64%에 해당하는 수가 20세 이상의 성인 MK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다른 대륙이나 다른 나라와 차별을 두고 있는 우리 중남부 아프리카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자녀가 다닌 학교의 유형입니다. 첫 번째, 한국 학교 1명밖에 조사가 안 돼 있었고요. 홈스쿨링은 3명, 국제학교는 4명, 현지의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볼 때 3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 중남부 지역에는 이런 국제학교 인프라가 많지 않구나.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국제학교 인프라가 있더라도 우리 중남부에 소속된 선교사님들이 그 학비를 어포더블 할 수가 없구나. 우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구나. 그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우리 남아공에서 아까 응답하신 분들이 56가정이 되었잖아요. 남아공의 교육 인프라, 또 학업의 수준이 우리 아이들을, MK들을 교육시키는데 참 좋은 환경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참 저렴하게 좋은 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장점만 생각했었어요. 그랬는데 요번에 좀 더 공부를 하고 찾아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녹록지는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아이들 보면 앞에 있는 한국 아이가 있죠. 그리고 각자의 아이들의 가슴에 자기의 출신 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신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국제학교 내에서도 머조리티를 이루는 나라가 있겠지만 이 아이들은 각자의 나라와 배경들을 존중받으면서 국제학교 내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처한 현실은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인도인도 있는 모두가 사우스 아프리칸의 교실 안에서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아픔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와 관련돼서 그러면 학창 시절에 가장 크게 겪은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봤거든요. 많은 분들이 안전 및 보건 문제를 꼽았습니다. 이 응답에 답을 주신 분들을 보니까 남아공 이외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본문에 체크를 많이 하셨었어요. 보건 문제에 대한 문제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남아공에 계신 분들은 안전에 대한 걱정도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언어 장벽, 그리고 많은 분들은 큰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하셨습니다. 학업 인프라도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잦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정착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문의 질문에 마지막 개방형 질문을 쓸 수 있도록 만들었었거든요. 가정에서 특별히 느끼시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다양한 어려움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7%에 해당하는 5가정이 인종차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78가정 중에 5가정이면 큰 숫자는 아니에요. 수치적으로.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매일의 삶에서 만나는 일상 공간에서 이 아이들이 인종차별을 경험하고 그것을 문제시하고 있구나. 이거는 결코 우리가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곧 인터내셔널 스쿨과 로컬 스쿨을 다니는 학생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아픔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제목을 제3문화 아이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금은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어요. 많이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제3문화 아이들은 Third Culture Kids입니다. 줄여서 TCK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 Third Culture Kids라고 얘기하냐면 부모 문화로 대비되는 한국 문화와 학교 문화, 서구식 문화겠죠. 학교 문화와 그리고 아프리카 현지에서 만나는 선교지 문화, 이 모든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둘러싸고 어느 문화에도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TCK 문화, 이 모든 경계 위에 서서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도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그럼 TCK는 다 같으냐? 아니요. 첫 번째 유형은 학교 문화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현지 문화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인교회를 다니고요. 한글학교를 다니고요. 한인 공동체 내에서 재미를 느껴가는 한국 문화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학생들입니다. 또한 정체성은 나는 한국인이야, 나는 현지인이야, 나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 하는 그 상호작용에서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영어를 말하고요. 현지 문화에도 익숙하고요. 아이들과도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나는 현지인이야 라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월드컵 때 느껴보죠. 너는 한국인. 그리고 너는 외국인.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정말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자라나고 있습니다. 조금 글자가 많은데요. 같이 읽어보실 수 있나요? 두 세계 사이의 경계인 TCK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서 남아공에서 자란 한국 사람이에요. 누구의 고백인가 하면요. 저희 딸의 고백이에요. 너는 누구니? 했을 때 저는요. 영국에서 태어나서 남아공에서 자란 한국 사람이에요. 남강우 선교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한국. 그럼 구체적으로 용인. 우리는 선교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용인이에요. 서울이에요.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의 아이들은 내가 태어난 곳을 말해야 하는 건지 내가 자란 곳을 말해야 하는 건지 나는 한국 사람이고 이렇게 한국말을 하니까 한국인이라고 말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많이 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상황입니다. 자, 부모가 평가한 우리 자녀의 문화의 정체성은 우리의 설문에서 봤을 때 52%가 우리의 아이는 한국인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는 우리 아이는 TCK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볼 때 한국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TCK라는 이 정체성 사이에서 우리 아이들은 방황하고 있구나. 또 우리의 부모들도 우리 아이를 어느 한 모습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의 아이들은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생존과 심리적 방어를 위해서 3가지 대처 기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에서 봐도 바로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카멜레온, 과잉 순응형입니다. 상황에 맞게 사교적인 가면을 자주자주 바꾸어 쓰는 친구들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선교사 자녀로서 파송교회의 기대, 어른들의 기대, 너는 목사 아들, 선교사 아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기대가 이 아이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있기도 합니다.
나는 화도 내면 안 되고요. 학교 가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선교지 가면 내가 갖고 싶은,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어도 그 친구들을 줘야 하고요. 그리고 주일이면 매일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봉사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진짜 감정을 숨기면서 열심히 기능하면서 살다 보니까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자아 상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유형은 스크리머예요. 저항형이죠. 저항형. 모든 게 다 싫어. 뭐 이런 친구입니다. 이렇게 급격한 환경 변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고 이곳에 오면서 자녀들한테 물어보신 분 계신가요? 많지 않을 거예요. 이 친구들은 삶의 통제권을 부모에게 온전히 뺏기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여기에 딱 왔어요. 내 삶의 통제권이 나한테 있지 않아요.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겪습니다. 그리고 난 한국말로 공부도 잘하던 친구였는데 여기가 오니까 갑자기 바보가 됐어요. 그래서 강요된 기준에 대한 반항, 저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 반항, 일탈 이런 내면의 것들을 표출합니다. 주변 집단과도 불화를 많이 일으킵니다. 이랬을 때 우리 부모의 반응은 어떤가요? 제가 저래서 어쩌려고 성격이 문제야. 내가 기도를 부족해서 그래. 말씀 보자. 우리 아이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아이를 채근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유형은 월플라워입니다. 이게 TCK 폴럭과 반 레켄의 책을 번역하면서도 그대로 월플라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월플라워가 벽에 핀 꽃이라는 의미보다는 영어적인 문맥에서 우리 가면 뭐라 그러죠? 무도회장이나 파티에 갔을 때 짝이 없어서 그 중심에 가지 못하고 벽에 기대서서 그 상황을 관망하는 사람들을 월플라워라고 부른대요. 우리 아이들은 중심에 가고 싶습니다. 이 소속에 같이 가고 싶어요. 근데 거기 가면 소외될 것 같거든요. 무시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그 관계를 철회해 버립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집단에 소속되는 것을 포기하고 관계적인 상처를 회피해 버립니다. 자발적 이탈인 거죠. 자, 여러분의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선교지에 적응하면서 모습을 나타내셨나요? 또는 우리의 선교지에 있는 자녀들이 장성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제3국으로 이동해서 그들은 어떠한 자신만의 대처 기제를 가지고 그 사회에 적응해 나가고 있나요? 우리는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우리의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교회 가서도요, 충성하는 아이라고 칭찬받고 있고요. 학교에서도요, 공부도 잘하고 있고요. 너무너무 잘 적응하고 있어요라고, 주의 은혜라고 우리는 감사할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의 속마음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엄마 아빠의 기대도 자신의 그 무게를 느끼면서 힘들고 자기를 잃어가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그 아이의 무게를 덜어주면서 너만의 삶을, 너만의 색깔을 갖도록 우리가 격려해줘야 하는 부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스크리머의 모습이 있어서 내가 힘들 수 있어요. 도대체 우리 아이들과 내가 참 힘들 수가 있어요. 이때 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 아이에게는 기도가 답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네가 아프구나, 네가 힘들구나, 이러한 어려움이 있구나, 우리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동반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되어서 소통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어주시면 우리 아이들은 이 고통의 이 외현화의 과정에서 많은 수월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월플라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너는 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니? 옆집에는 잘한다더라. 저 선교사님네는 잘 적응한다더라. 라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시지 말고요.
그렇구나. 내가 힘들구나. 괜찮아. 각자마다 속도가 다른 거야. 너는 너의 속도로 천천히 이 사회에 적응해 나가면 돼. 그리고 너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한두 명만 있어도 괜찮아. 라고 따뜻하게 얘기해 주시는 우리 부모 선교사, 이해하는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MK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이 MK들의 라이프 사이클은 선교사의 라이프 사이클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첫 번째 프리필드, 출발의 시점이죠. 타 문화권의 선교지로 떠날 준비와 이별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 아이들을 잘 다루어야 할 것이 이별이에요. 이 아이들이 선교지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산대. 나는 이렇게 헌신한 삶을 산대.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인 교육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선교지는 하나의 환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친구들은 가족도 떠나야 되죠. 친척도 떠나야 되죠. 친구도 떠나야 되죠. 자기가 익숙했던 일상 넘어가지 않고 애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온필드에 옵니다. 선교지에 정착하죠.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과도기를 거쳐서 잘 정착합니다. 어떤 분들은 안식년의 문제로 한국에 잠시 일시적으로 재입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자 문제로 잠시 한국에 거주하기도 하고 위기 상황으로 건강적인 위기, 또 다른 어떤 관계적인 위기, 아니면 뭐 강도를 만나든지 이런 사회적인 위기로 일시적인 재입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예 선교지를 변경해서 또 다른 곳에 새롭게 정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온필드의 시기를 지나고 나서 이제 성장한 아이들이, MK들이 부모와 독립적으로 리엔트리, 재입국,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유럽이나 또 다른 아프리카국이나 미국이나 등등의 제3의 문화권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이클 내에서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 그리고 그때 우리 부모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지 또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시간적인 한계로 인해서 제가 교환에는 다들 조금씩 이렇게 언급해 놨는데 함께 시간이 있으시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온필드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두 명의 MK를 통해서 들어봤어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선교지에 다니는 것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선택지가 없이 그냥 바로 선교지를 다니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한국인 친구들은 다 한인교회를 가고 거기서 이제 재밌게 놀고 하는데 저는 이제 주일마다 선교지를 가는 거에 별로 그렇게 좋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 입시를 준비하였는데요. 재외국민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입시 정보와 자료들이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주변에 선배나 한국 학생들이 많이 없어서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조언을 구할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새 책에 담을 수 있는 외부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도 더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방향이나 방법을 미리 알았더라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차근하게 준비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정보와 실질적인 가이드가 있다면 더욱 수월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두 명의 MK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두 안시네요. 자, 지금 우리는 정보와 인프라 밖에서 치르는 입시에 대한 전쟁도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치르는, 우리의 MK들이, 자녀들이 치르는 입시는 적도 모르고요. 나도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원하는 입시에 대한 요강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지내면서 그 요강에, 그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읽어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이를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학원들이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는 그런 자료들에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리고 또한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공인시험을 봐야 되는데 얼마나 해야 되는 건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입시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입시는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도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내에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서로를 돕는 그런 모임들이 생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문에서 보면 경제적인 부담을 가장 많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경제적인 부담은 여기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입시를 준비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재진입에 있어서도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면서도 가장 큰 부분이 결국은 기승전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실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기도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정보 부족, 서류 준비 복잡함, 학업 역량이나 성적 관리에도 힘들고 정서적인 불안이나 스트레스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감사할 부분은 전공 선택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한국의 많은 친구들이 내 성적에 맞춰 대학 가요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선교지의 MK들은 개인적 흥미와 적성, 선교지의 경험과 비전에 많은 퍼센티지를 체크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거든요. 아프리카에서의 삶, 다양한 삶, 사역의 경험, 그리고 이런 결핍이나 헌신, 이것들이 상처로만 그냥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독특한 스토리가 되어져서 이들의 미래를 위한 걸음의 밑바탕이 되어진다라는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이제 아까 그 사이클 중에 마지막 사이클에 해당하는 리엔트리, 진학과 취업의 갈림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 가면요, 우리 주변에서는 다들 얘기합니다. 고향에 왔어. 다들 환영해. 다들 박수 칩니다. 하지만 우리 MK들은 실제로 한국이 고향이 아니에요. 방학마다 갔던, 안식년마다 갔던, 잠시 놀러 갔던 곳이지 고향이라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낯선 문화에 또다시 들어가는 이 아이들은 영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경험하는 경제적인 불안정, 주거 빈곤은 우리 아이들을 더 월세 상황으로 만들어요. 사실은 지낼 곳도 마땅치 않죠. 또 우리 부모님들이 넉넉하게 생활비를 지원하지도 않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생계형 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업 성취도도 많이 떨어지고요.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노력이 투자가 되는 것이 자꾸만 장기화되는 어려움을 낳기도 합니다. 자, 부모의 염려, 그리고 신앙적, 경제적 유산, 정체성의 유산. 요번에 MK 설문 중에 답을 주셨던 한 분 선교사님께서 MK로 이곳을 자란 분이에요. 우리의 지역에서 MK로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어서 다시 오신 분이 장문의 개방형 질문에 답을 주셨어요. 그분의 글을 제가 잠시 따왔는데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어요. 선교지에서 자란 아이들은 종종 나의 신앙이 아닌 부모님의 신앙을 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대요. 이제는 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본인이 고백하는 복음을 심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MK들은 부모의 소명으로 타 문화권에 와서 수동적으로 시작했는데 이들이 이러한 부모의 신앙을 내 것처럼 살아가다가 이제 대학 진학 이후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다양한 가치관을 맞이하게 되고 또 물리적으로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서 이렇게 내면화되지 못한 신앙은 쉽게 흔들리고 신앙적인 회위 그리고 영적인 이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MK들은 이런 어려움만 가지고 있느냐? MK 연구의 목적이 이렇게 상처를 나열하는 데만 그쳐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삶의 결핍이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통합될 때 이는 상처가 사명으로 가는 디딤돌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 통합적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 문화 안에 경계 안에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경계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세상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문화적 중재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 문화를 연결할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언어 인지적 유연성입니다. 저희는 2개 국어 해요, 3개 국어 해요. 그냥 언어를 읽고 말하는 것에만 장점인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우리 중남부 아프리카가 세계의 가장 다양한 이 언어, 다중언어 환경 중에 굉장히 복잡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6개, 7개 공용어를 가지고 남아공 같은 경우 12개의 공용어가 있어요. 아프리칸스와 영어의 백인말이 있고요. 9개의 부적어가 있고요. 2023년에 수어, 그러니까 수어 바디 랭귀지가 또 다른 공용어로 채택이 돼서 12개의 공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학교에 가도 길거리에 가도 텔레비전을 틀어도 여러 언어가 복합적으로 말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코드 전환 능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플루언틀리 말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언어를 습득하는,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회복 탄력성. 잦은 정전, 단수, 안전의 문제.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아요. 와이파이도 끊기죠. 아이들 미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그래서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 가운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 견뎌내는 힘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은 고난과 결핍 속에서 다져진 문제 해결력이 많은 거죠. 그럼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힐러라고 그러죠.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아이들이 이제 치유의 자리에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 포용적 영성까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K가 취업 시장에서 갖는 강점들은 찾아볼 수 있고요. 저희는 이 강점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MK들의 독보적인 영적인 강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주 비정형화된 예배도 익숙하고요. 2-3명이 모여있는 성경 공부도 굉장히 익숙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가서는 파송교회의 그 화려함과 아주 정형화된 시스템도 익숙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제도나 형식에 매이지 않는 본질적인 영성을 가졌어요. 그리고 경계를 넘어 포용할 수 있는, 무슬림도 힌두도 줄루의 문화들도 포용할 수 있는 영성을 가졌고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증명된, 매일마다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를 들었거든요. 우리 학교를 가야 되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아빠의 기도를 들었거든요. 체험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장에서는 우리 중화선, 우리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회에 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MK의 소리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희주 씨의 중화선의 소리 들어볼까요? 장점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MK들과 교류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랑 비슷한 친구들이랑 고민도 나누고 또 이제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선배 MK들이 후배 MK들한테 사회적으로나 신앙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게 정말 많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중화선은 드물게 온전히 누리는 기회여서 좋은 것 같아요. 선교사 자녀로서 항상 사역 대상자들을 섬기고 희생하던 입장에서 섬김을 받고 관심을 받는 대상자가 된다는 건 아이들에게 큰 위로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초청 강사님은 되도록이면 MK 출신이나 최소한 TCK나 MK 사역자셔서 어느 정도 MK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MK들에게 최적화된 강의나 설교를 해주시면 아이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넘기면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3개로 정리해봤습니다. MK 주도적인 네트워킹을 만들어야 되고요. 전문적인 멘토링이 제공돼야 되고 동력자로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선교사 MK로 자라서 또 다른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싶은 저희 아들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사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십자가의 의미처럼 그 이면에 숨겨진 많은 어려움과 아픔, 심지어 말 못하는 억울함까지도 있습니다. 내가 선교사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이런 궁금증과 질문부터 시작해서 불평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니 MK란 이름은 저에게 짐이 아니라 은혜이며 축복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나 이제는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외치는 이름이 되었고,
저 자신 또한 부모님처럼 선교적 삶을 살기로 저는 다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처음에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Third Culture Kids, 제3문화 아이, 경계인으로서의 겪는 도전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약함을 변화시켜서 Transcultural Kids, 그 경계를 넘어서는 초문화 아이로, 그 경계의 브릿지가 되어지는 아이로 세상을 품고 나아가는 주의 용사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의 선교의 현장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자리에도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